네, 주말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충격 많이 좀 고민도 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좀 따져보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우리 머니투데이 유병률 특파원 연결해서 이번 그 판결의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병률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배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네요. 오랜만에. 예, 이렇게 또 참 전화를 통해서 뵙게 되네요. 예.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좋은 기사들 자주 보고 있었는데 역시 또 이제 바빠지신 것 같아요, 선배께서도. 특히 이제 언론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특히 이제 배심원단의 구성을 보면은 아마추어 일색 아니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또 미국의 어떤 그 국수주의, 민족주의, 애국심이 좀 발효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분위기 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그 현지에서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애플에게 유리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언론들은 야, 이건 진짜 애플의 거대한 승리다. 그리고 이 혁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제 앞으로 IT 세계에서 혁신을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판결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도 이 애플의 특허를 피해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또 혁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거다. 이 과도한 특허를 통해서 이 진입장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경쟁을 제한하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혁신이 점점점 나오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이번 판결이 이 인터넷 세상 IT 세계에서 과연 혁신을 더 촉진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저해할 것인지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낸 법원의 위치가 애플의 본사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면서 너무 좀 이제 안방에서 이제 소송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항소심 남겨놓고 있습니다. 뒤집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어떤 반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항소심 결정이 되는 건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게 1심 지금 나온 게 배심원 판결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1심 판결이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미국에서 보면은 재판부 판결이 배심원들의 판결하고 다르게 나온 사례가 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드물기 때문에 이 1심 판결하고 바뀔 가능성은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삼성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항소심인데 이 항소심에서는 이 배심원들이 아니고 이제 판사들이 심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리를 하는 것도 이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저기 이제 워싱턴에 있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진행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항소심이라는 게 원래 이미 다 검토했던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이제 그런 심리는 아닙니다. 1심에서 이 증거 선택이나 또 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오류는 없었는지 주로 그런 걸 검토하는 이제 법률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열리고 캘리포니아가 아니고 이제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건 어차피 사실심이 아니고 이 법률적 하자 여부를 이제 검토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 역시 결과가 쉽게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이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1심 본안 소송 과정에서는 이제 루시코 판사가 애플도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에 이제 다른 모델들을 모방했다. 예를 들어 소니 걸 모방했다. 이런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과정에서 이제 정말 채택해야 될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은 또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병률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좀 수고 좀 해주세요. 네네네. 네, 참 차분하게 잘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규찬 기자, 그 다음에 우리 김도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갖 뭐 일화와 뭐 분위기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많이 좀 같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유청 기자 일단 삼성의 완패다 이렇게 일단 인정은 해야 되는 것 같죠? 네, 뭐 그 간단하게 판결 내용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그 미국에서는 법원에서 판사 판결하기 전에 배심원들이라고 일반인들로 구성된 10명의 배심원단이 있어요. 이번에 9명이었는데 한 명이 네. 자기 일 바쁘다고 이제 먼저 갔거든요. 그 9명이 판결하는데 배심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 애플은 삼성한테 내가 7개 특허 갖고 있는데 삼성이 이걸 침해했어요 이랬고 삼성은 내 5가지 특허를 얘네가 침해했어요 했는데 애플은 삼성의 특허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 삼성은 7개 중에 6개를 침해했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그에 따라서 애플이 20억 달러를 좀 요구했는데요. 그게 한 10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그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이제 이거가 이제 디자인 지난번에 했었는데 한번. 네, 제가 뭐 특허 뭐 이따가 잠깐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삼성이 이제 배상은 책임이 하나도 없고 애플에 이제 삼성이 배상해야 되는데 그 금액 1조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건데. 맞아요. 징벌적 배상을 해서 좀 악의적이다, 고의적이다 이런 판단이 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예상했던 배상액보다 2배, 3배를 더 물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플 쪽의 입장 들어보니까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돈 얘기 나오는 거 좀 부담스러워해요. 이겼지만. 그래서 돈에 대한 게 아니라 가치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배상액 자체는 징벌적인 배상액 감안해서 최대한 3조 원까지도 커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판매 금지 100% 거의 확신한다. 그러니까 판매 금지 조치하겠다는 얘기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이제 구모델에 대한 판정이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갤럭시 앞으로 3라든지 뭐 갤럭시 노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은 매번 돈을 내야 되고 지금까지 판매한 거 특히 갤럭시 S3 엄청 팔렸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배상액 지금 산정할 것이고요. 판매 금지 되버리면 앞으로 나올 모델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조 2천억 원을 따져만 보면 삼성전자 한 보름치 휴대폰 판 거 안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액수 전체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2분기 딱 1분기 동안에 휴대폰으로만 번 게 거의 5조 가까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1조라면 그냥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앞으로 이런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적지 않은 거죠.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김도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갤럭시 3, 노트 이런 것까지 참 이어지고 그렇다 하면은 삼성으로서는 참 만만치 않은 타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뭐 양측의 반응은 뭐 삼성전자는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고 뭐 애플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유병률 특파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유기찬 기자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뭐 배심원단이 좀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제 동네 여러 가지 직종도 보니까 뭐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그쵸. 뭐 이렇게 전혀 이 IT 쪽에서는 좀 거리가 먼 분들로 많이 이렇게 됐던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결과만 딱 보고 뭐 침해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이렇게 보는데요. 내용 따져보면 사실 이게 좀 따져볼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 미유럽이나 한국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 특허가 정말 특허로서 가치가 있느냐, 특허의 범위가 어디까지 할 걸 봐가지고 이거는 비슷하다고 해서 꼭 베꼈다거나 삼성전자 피해줬다고 볼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이번 배신원분들 같은 경우는 특허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번에 실제로 보면은 여기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뭐 일반 주부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좀 IT 관련된 사람이 회로기파 만드는 업체에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좀 내가 좀 IT 아니까 좀 설명을 했대요. 거의 인터뷰에서 나온 건데 이런 부분, 이런 특허는 사실상 기본적인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뭐 침해에 따라 이런 식으로 따질 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배심원들 대체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특허 전문가 아니다. 특허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그거 따지라고 데려갔을 리는 없고 우리는 그냥 베꼈냐 안 베꼈냐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만 따지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특허 서류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하도 좀 그래서 이게 그 특허 서류인데 미국에 등록된 겁니다. 근데 디자인 패턴트라고 해서 우리가 디자인 특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미국에는 특허청이요. 우리의 특허청만이 아니라 그 상표 등록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디자인 특허 사실은 이게 그 특허거든요. 내용 없어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 해놓고 그림 올려놨어요. 이걸 그냥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상표 등록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헬로키티를 베꼈다. 그러니까. 그럼 고양이로 만들면 다 걸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헬로키티로 착각할 수 있거나 똑같이. 내가 먼저 헬로키티 만들었는데 누가 나중에 내가 먼저 했어요라고 했을 때는 등록된 걸 기준으로 따지고
대신 헬로키티처럼 착각해서 팔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장한 것도 갤럭시가 아이폰하고 비슷한 건 다 아는데 이거 아이폰으로 착각해서 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 사려고 했는데 갤럭시 쓰네? 그러니까 아이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배심원들 따진 거 뭐냐면 그거 말고 그냥 비슷하냐 아니냐만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한 기준을 보면 제가 내용 들어보니까 방을 어둡게 해놓고 휴대폰 2개를 켜놨어요. 그리고는 아이폰 가로줄, 4줄, 세로줄, 5줄 있는데 비슷해 보여요? 안 비슷해 보여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침해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답게 한 건데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기준이냐라는 걸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둥근 모서리를 가진 이제 직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둥근 모서리가 아니라 뾰족한 모서리로 이렇게 폰을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상처나고 피나고 이제 폰 받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인가 보죠.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원래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는 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탁자도 그렇고 애들 다닐까 봐 다 이렇게 해놓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모든 게 걸린다는 거죠. 우리 저 스튜디오의 디자인은 좀 여기가 뾰족하네요. 이거 좀 수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뾰족해서 상처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삼성이 가진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전혀. 이제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는 뭐냐면 우리가 통화를 할 때 데이터 보내잖아요.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요. 압축해 보내는 기술인데 이게 표준 특허예요. 표준은 뭐냐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하기 어려운 만큼에 알밖에 해놓고 돈 막 뜯어내면 안 되니까 누구나 돈만 내면 쓸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해놓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냐 애플이 그 돈 안 냈어요. 그러면 안 냈는데 안 냈으니까 이제 권리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국에서 일단 침해했다고 한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애플은 그래서 돈 줄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더라. 그래서 안 줬는데 뭐 삼성이 당연히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심원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삼성 쪽 입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참. 자, 이제 저 시간도 별로 없고, 지금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들, 김도윤입니다. 협력사들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주말 동안에 좀 취재를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근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거론되지 않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 인터플렉스라고 이 회사는 이제 FPCB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애플 협력사입니다.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또 아이폰하고도 하나 보여요. 네, 애플하고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네. 딴 데 다 빠지는데 여기만 오르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부품사들도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유기찬 기자. 파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더 커질 것 같고 삼성전자의 대응이라든가 파장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배심원들이 판결할 때 그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는 게 미리 예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심원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미국 기업인 애플과 한국 기업인 삼성이 붙는데 기왕이면 좀 애플 손 들어주고 싶은. 근데 사실 이 면에는 뭐냐면 이건 사실은 애플 대 구글 싸움이에요.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 폰 자체에 대해서 걸고 싶은데 왜 애플이 삼성전자 선택했냐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공짜라고 풀렸어요. 그럼 PA를 산정할 때 나는 공짜니까 얻은 게 없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팔아서 돈을 버는 이제 휴대폰 판매 회사를 건 건데 그 앞서 사실 MS도 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특허 침해했다고 해서 사실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글한테 돈을 물리는 대신에 삼성, LG 이런 데다가 돈 내라고 해서 한 대당 몇 달러씩 받아가요. 그러니까 나는 안드로이드 OS를 썼는데 특허료는 MS한테 주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돈을 받긴 받는데 뭐 인증료 이런 식으로 받아서 피해가고. 그래서 사실은 애플 대 구글 싸움인데 삼성이 졌거든요. 대신에 삼성만 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드로이드 폰 전체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콘 배열 방식. 가로에 이렇게 있고 아이콘들 네 줄, 5줄 이렇게 배치해 있는 거는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그렇거든요. 그럼 앞으로 안드로이드 폰 만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처럼 비슷한 건 애초에 만들지 말고 스마트폰 아이폰만 넣어라. 심지어 배심원들 평균할 때 왜 20억 달러가 아니라 10억 달러를 했냐면 애플이 좀 더 다양한 스마트폰을 냈으면 20억 달러 다 인정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다양한 제품 주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반으로 깎아줬다. 즉 뭐냐면 애플은 1년에 한 번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두세 종 내면 괜찮은데 하나만 내니까 이거는 그냥 애플한테 반으로 깎아주고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폰 애플이 다양한 제품 만든다면 혼자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복잡한 얘기인 듯 하면서도 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 애플을 따라가면서 혁신해서 좀 뒤진다. 네네. 좀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뒤진다는 얘기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애플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일 계기로 해서 그 최지성 실장이라든가 뭐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뭔가 좀 절치부심 뼈를 깎는 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와신 상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될 거고요. 네.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발전이 이럴 때는 그럴까요? 뭔가 탄압과 압제와 규제가 있을 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영향을 가진 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후발주자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근근히 겨우 적자면하면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애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스저널에서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했어요. 앞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미래에 이번 판결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했는데 설문조사하니까 51%가 부정적일 거다. 오히려 앞으로 특허 피해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혁신적인 디자인 안 나올 거다. 한 30몇 프로 정도가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제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한 거거든요. 다시 옛날 2G 폰으로 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 사실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이제 애플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너무 만만히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삼성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한번 열받으면 또 이게 앞뒤 안 보고 이제 뭔가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이 R&D 인력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여름 휴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애플을 크게 한 방 먹이기 전까지 아마 이건희 회장 진두주의 하에 뭔가 내놓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런 정도로 지금 열받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두 기자분. 김도영 기자 어떻습니까? 저는 그 삼성전자가 그 되게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렇게 좀 모방했다라는 그 이미지 타격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모방을 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내놓아야 되겠죠. 또 내놓지 않겠습니까? 좀 머지않아. 그렇죠. 그 최지성 부회장이 그때 옴니아 내놓고 네. 아이폰 나오기 전에 이제 디자인팀 만나서 막 매일 우리 만나서 이렇게 회의하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출장 가지 마라. 유럽, 미국 이런 데 가서 CES 가서 볼 거 없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디자인 만들자 했는데 이제 내일 우리 이지원 기자가 그 독일 이파 네. 취재 가거든요. 어쩌면 삼성전자 디자인팀 출장 취소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겠습니다. 자, LTE라든가 여러 가지 통신 기술 우리가 특허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네. 그런 표준화에 관한 특허는 인정 안 했다. 이거 참 골 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특허는 그런 것 같은데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이 모양새만 가지고 판결했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혁신의 애플은 더 이상 이제 없다. 미국의 소송 제도가 좀 웃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제이 심슨이라고 예전에 유명한 미국 지식축구 선수가 맞습니다. DNA 결과 살인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DNA 이런 거 싫고 그냥 나는 미국 축구 팬인데 무기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미식축구 마침 박지성 아저씨가 네. 우리 선수가 살인죄로 잡힌 거예요. 근데 나는 성구 선수 뛰는 거 보고 싶거든요. 좀 봐주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